몸 밖에 나는 누구인가? 나의 육체가 진정한 나가 아니라면 그럼 진정한 나는 두뇌 속에 들어있을까? 뇌세포를 최대한 확대해보자. 세계 제1의 초고성능 전자현미경은 상을 수백만 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뇌세포의 섬유질을 확대해 살펴보면 분자가 보인다. 그러나 분자를 확대해보면 허공뿐이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도 그렇다. 원자의 지름이 10m가 되도록 원자를 1만 배 크기로 확대해보면 폭 1mm에 불과한 핵이 가운데 보인다. 원자를 축구장만하게 더 확대해보면 나머지는 온통 비어있고 0.001%도 안 되는 쌀알만한 핵이 보인다. 그나마 핵도 더 확대해보면 텅 빈 공간이 나온다. 핵을 둘러싼 원자 궤도에서 돌고 있는 전자들도 확대할 수 없을 때까지 확대해보면 역시 텅 빈 공간이다. 전자고 원자고 모두가 파동일 뿐이다. 모든 세포가 마찬가지다. 쪼개보면 빈 공간이다. 두뇌고 몸뚱이고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일찌감치 우리는 시각적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물리학자인 틸러 박사는 인간의 99.9999%는 빈 공간이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색즉시공이다. 양자물리학자인 울프 박사도 영혼의 0.0001%만 육신 속에 들어있고 나머지 99.9999%는 육신 밖에 우주에 퍼져 있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 우주가 곧 진정한 영혼이며 육신 속에는 육신의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혼만 들어있다는 뜻이다. 잠시 눈을 감고 책을 덮어둔 채 당신의 지금 모습을 100m 상공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라. 다음으로 시야를 더욱 넓혀 10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라. 당신의 모습은 티끌만하게 멀어지고 당신이 살고 있는 집도 성냥감만하게 작아진다. 이제 10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라. 당신이 머물고 있는 도시가 훤히 내려다 보인다. 시야를 점점 더 비약적으로 넓혀 한반도, 아시아, 지구가 차례로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라. 이제 지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가면서 무한한 별들이 반짝이는 은하수를 그려보라. 시야를 더욱 넓혀 은하수가 사라져가고 다른 무수한 은하들이 명멸하며 멀어져가는 우주를 그려보라. 그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투명 풍선에 담겨 점점 멀어져 간다고 상상해보라. 투명 풍선은 멀어져 가면서 차츰차츰 축구공만하게, 야구공만하게, 결국은 콩알만하게 작아진다. 마침내 먼지 크기만큼 작아져 깜빡깜빡 명멸한다. 그럼 그걸 바라보는 건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다. 이처럼 당신은 우주보다 더 큰 것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육신 속에 들어있는 당신인가? 육신 속에 당신은 육안이 볼 수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우주에 퍼져 있는 당신, 즉 당신의 영혼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당신의 육신을 1000m 상공에서도 우주 저 끝에서도 훤히 내려다볼 수 있다. 상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진다. 이런 명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당신은 영혼의 존재를 그만큼 깊이 깨닫게 된다. 눈 감고 상상 속에서 보는 우주가 무슨 진짜 우주야?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무한한 상상력도 우주에 퍼진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영혼이 그리는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지면 당신은 실제로 볼 수 있다. 그걸 보지 못하는 건 뿌리 깊은 의심과 잡념 때문이다. 그럼 우주에 퍼져 있는 영혼의 존재를 과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후 세계를 만들어 보는 것이다. 그럼 신은 죽고 영혼만 남는다. MIT, 프린스턴,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물리학자 교수들은 실제로 여러 차례 완벽한 사후 세계를 만들어 보았다. 큰 방 크기의 초강력 냉동실에 완벽한 죽음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아남는 게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사후 세계에서도 영혼이 정말 존재할까? 완벽한 죽음을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모든 생명체가 완전히 얼어 죽도록 기온을 어마어마하게 차갑게 떨어뜨리는 것이다. 둘째, 모든 물질이 도저히 생존하지 못하는 완전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먼저 기온을 떨어뜨리는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기온은 분자나 원자의 진동으로 생기는 열이다. 기온을 떨어뜨리면 열도 떨어진다. 기온을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려 섭씨 영하 273.15도까지 떨어뜨리면 열은 완벽한 제로 상태가 돼버린다. 그 이하의 기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보다 더 차가울 수는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섭씨 영하 273.15도를 절대 영도라 부른다. 모든 생명체는 열을 발산한다. 그러나 죽고 나면 아무런 열도 발산하지 않는다. 절대 영도에서는 오로지 고요한 죽음만 존재할 뿐이다. 온 세상 모든 것들이 죽어버린다. 남는 거라곤 얼어붙은 공기밖에 없다. 이런 완벽한 죽음 속에서도 과연 살아남는 게 있을까? 섭씨 영하 273.15도라.
지구 역사상 가장 추웠던 기온은 영하 89.2도가 기록이었다. 1983년 러시아의 남극기지의 기온이었다. 그 기온에서는 침을 뱉기조차 어려웠다. 침을 뱉자마자 입술에 얼음이 달라붙어 입술이 쩍쩍 갈라졌기 때문이다. 말 한마디 할 때마다 입김도 공중에서 얼어붙었다. 내 입김이 얼음덩어리가 돼버렸어. 얼음덩어리는 땅바닥에 떨어져 쨍그랑하고 깨져버렸다. 날아가던 새도 얼음 조각이 돼 떨어졌다. 우주에서 가장 차가운 해왕성의 달인 트리톤도 영하 270도이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추워 티끌만한 생명도 존재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 차가운 영하 273도로 기온을 떨어뜨린다. 그 죽음 속에서 과연 살아남는 게 있을까? 모든 게 죽어 있을 것으로 생각했던 과학자들은 전자현미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 뭔가 빛을 내며 움직이는 게 보였기 때문이다. 도대체 뭐지? 완벽한 죽음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는 게, 그건 광자나 전자, 양자 등의 미립자들이었다. 그들은 절대영도에서도 여전히 왕성하게 진동하며 빛을 발하고 있었다. 과학자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절대영도라는 완벽한 죽음 세계 속에서도 살아남는 게 있다니. 이 빛들이 정말 영혼들일까? 그들은 분명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절대영도에서 완전 진공 상태를 만들어버리기로 했다. 모든 생명체를 한 번 더 완벽하게 죽여버리려는 시도였다. 완전 진공 상태를 만들려면 철저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첫째,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을 깡그리 제거한다. 둘째, 눈에 안 보이는 가스와 공기도 제거한다. 셋째, 모든 전자기파도 제거한다. 바로 절대영도의 완전 죽음 상태다. 이보다 더 철저한 죽음이 존재할까? 이처럼 완벽하게 완전 진공이라는 또 다른 죽음 상태를 이중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이런 이중의 죽음 상태에서도 미립자들은 끄떡없었다. 완전 진공이란 말 자체가 허구였다. 미립자들은 그 안에서도 끄떡없이 빛을 발산하고 있었다. 이처럼 영혼은 육신이 죽어도 끄떡없이 살아있는 미립자인 게 틀림없다. 이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꽁꽁 얼어 죽는 절대영도인 섭씨 영하 273.15도에서도 완벽한 진공 상태에서도 영혼은 절대로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인 것이다. 다시 말해 영혼불멸이다. 미립자로 만들어진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 쉬운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라. 수십억, 수백억 개가 넘는 무수한 별빛이 밤하늘을 스놓는다. 별빛이 내 눈에 도달하는 데는 수백만 년씩 걸리기도 한다. 상상을 초월하는 먼 거리를 수백만 년간 날아오면서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다. 그 빛은 나를 통과한 뒤에도 수백만 년, 수억 년간 소멸되지 않고 반짝거리며 우주여행을 계속할 것이다. 빛은 무엇인가? 빛을 구성하는 미립자나 영혼을 구성하는 미립자나 다 같은 미립자다. 즉, 같은 광자이다. 미립자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죽지 않는 것이다. 아인슈타인은 1970년대 양자물리학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훨씬 전인 반세기 전 이미 이런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언젠가 한 유대교 랍비가 16살 동생의 죽음에 파묻혀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한 19살의 딸을 도대체 어떻게 달래야 하느냐고 묻는 편지를 그에게 보냈다. 그때 아인슈타인의 답신이 뉴욕타임스에 실렸다. 인간은 우주라 불리는 전체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인간은 자신을 우주와 분리된 개체로 보며 살아가지만 그건 시각적 착각일 뿐이지요. 이런 착각이 인간을 고통의 감옥에 빠뜨립니다. 이 비좁은 감옥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체를 연민의 감정으로 껴안고 살아야 합니다. 물론 그런 완전한 경지에 이를 사람은 아무도 없겠지만 비좁은 감옥에서 벗어나려는 노력 자체만으로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육신이 죽어 사라지더라도 영혼은 미립자 에너지 형태로 여전히 존재함을 상기시키고 있었다. 그의 눈엔 육신이 스쳐가는 껍데기에 불과했다. 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우주와 분리된 개체가 아니라 우주의 일부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시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